네, 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들이 있더라도 어디 이렇게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자, 이런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취업 시장의 가려운 이야기를 긁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취업 돌직구 시간인데요. 이 취업과 관련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가짐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정경호 대표님, 요즘도 이제 바쁘신데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본인한테? 아, 저한테요? 네. 크리스마스가 딱 됐는데 네.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이런 기적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생각해본 적이 그래요? 없는데 뭐 솔직한 말로 뭐 로또라도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일단 두 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네.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해놓고 굉장히 우울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좀 걸리는데 네. 얼마 전이 아니죠. 최근에 요즘 그 뉴스 기사나 이렇게 방송의 어떤 그 뉴스들을 좀 접하다 보면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명태라든가 이렇게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고독사 얘기가 얼마 전에도 막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년 고독사 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이렇게 케이스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 불안 심리도 많이 가중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고독사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불안 심리의 해법이 좀 없겠느냐. 뭐 취업난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심하시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 한번 말씀 좀 드릴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독사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좀 노인분들, 네. 어르신들이 이제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청년 고독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독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저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청년 고독사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뭐 요즘 뭐 아시겠지만 뭐 고시원들 이제 해서 한 30만 원, 25만 원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아주 소규모 방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래서 이제 청년 구직자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알바로 해서 뭐 치킨집이라든가 혹은 뭐 호프집 막 이런 데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원룸에서 이렇게 생활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뭐 여러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한 청년이 이제 3.5평 원룸에서 이제 번개탄 피워놓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최근에 청년 고독사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 예상하시겠지만 알리바바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50대 초반이 알리바바가 재산이 한 40조 되는데 자신이 만약에 2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 이 얘기는 곧 25살, 20대 청년이라는 거는 4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산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심사숙고해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렸고 높은 취업문을 넘지 못해서 그걸 좌절해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자살률 전 세계 1위인 거는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1만 5천 명을 작년에 통계치로 잡았을 때 거기서 25% 그러니까 약 4천 명 정도가 청년 자살자의 비율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25세에서 40세를 이제 청년의 어떤 그 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려놓는 거니까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2010년 27.3, 2011년 27.0, 12년에 25.9, 뭐 그래요. 계속해서 2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청년 자살자들. 그러니까 청년 하면은 사실 굉장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희망인데 자살이 웬 말이에요, 그죠? 이게 희망이 이 없을 자체가 때 그러니까요. 자살을 하는 것인데 맞아요. 자살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 자체가. 뭐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분 있잖아요. 예, 그 정말 얼마나 또 희망이 안 보이고
암울하고 답답했으면 그럼요. 그랬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신조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마음 아픈 신조어가 바로 제가 맞아요. 말한 그 금수저 흑수저인데 대표님은 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제가 내년의 목표가 네.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네. 항상 부드러워지고 화를 네. 내지 말자. 그래서 저 아이들이 속을 새겨도 네. 어떤 상황에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더라도 아유, 뭐 화를 그러면 안 내지 되는데. 말자. 네. 근데 이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면 제가 조금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는 게 네. 최근에도 그 정치 기득권 중에 뭐 자기 로스쿨 이렇게 나오는 아들을 이렇게 어디 법무법이 있나 혹은 대기업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는 게 아버지 잘 만나서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금수저 흑수저가 부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죠. 가난이 네. 대물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은 저는 형평과 공평에 있어서 이 정확하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공평한 게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평은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는 거지만 형평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뭔가 열악한 조건이면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인해서 네. 기회를 좀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평한 세상보다 형평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기득권들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스쿨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법시험 뭐 존치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로스쿨을 갈 거 아니냐. 그게 또 이 금수저 흑수저와도 연관이 되면서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계급 사회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더 심하지 않느냐? 금수저, 은수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순혜 씨는. 저는요, 네. 내가 금수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받는 서름도 서름이지만 내 아이한테도 그런 서름을 물러주기 싫다 해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심각하게 더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흑수저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이거를 진짜 아프겠죠.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말이죠. 이거 흑수저 이거 이런 말 쓰지 마시죠 그냥. 예, 그 예. 극단적인 표현이죠. 극단적인 네. 표현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어진 현상들은 뭐 극명히 표현하는 단어니까 네. 예,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도 저희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없는 게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은근슬쩍 있죠.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죠. 야 아들 부러웠겠다.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뭐냐면 오.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뭐 근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산 건 아니잖아요. 다, 이야. 다 아빠 거지. 다 와. 부모 거지. 자기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잘은 모르더라도 못 키우는 건 아니겠구나. 잘 키우셨네요.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어릴 때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저희는 국민학교 입학식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잘 사는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네, 친구가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부자야? 니네 아버지가 부자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올 때 저는 더불어서 내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돈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돈이 되려면 내가 거기에 에피소드, 내 스토리, 내 눈물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아드님이 훌륭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배웠어요. 저도 네. 뭉클했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잘 키우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나중에 또 물려주더라고요. 에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에휴. 좋죠. 자, 예. 성년 고독사 문제 얘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 네. 텐데 이게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단연 취업이 뭐 1등이겠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네. 주거 문제, 결혼 문제, 더불어 출산 문제까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생계라는 부분들에서 경제적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과 취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이 좌절감에 대한 부분이 오면서 인생 전반이 그래서 M4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청년 고독사 문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원인 일단 1위는 취업이다, 취직이다. 우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취업을 하면은 고독하지 않은가? 취업을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또 한때 히트를 쳤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취업을 하지 못한 밖에 있는 상태면 전쟁 그 지옥이지만 취업을 한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오면 여긴 전쟁터다. 그러니까 전쟁터나 지옥이다. 지옥이냐.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썸 탄다는 표현이 사실은 직접적인 인간관계보다는 간접적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립감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다. 사회적인 어떤 용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인간관계라든가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면 이렇게 굉장히 차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 고립감,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좀 부재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뭐 문제점이 이렇게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취업을 그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더 인간관계가 좁아질 것 같아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것들은 어느 집단과 어느 공간에 가든지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있고 이게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사실은 취업을 해도 상대적인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비교를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비교도 멈추시고 자신이 처한 공간과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단 비교를 좀 멈추셔야 됩니다. 네. 화살을 좀 밖으로 향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한데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은 사실상 삼성, 현대, 대기업이 아니고 삶에 대한 목적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텔레비 한 마을에서 몰려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그때는 더 행복했어요. 지금 텔레비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집에 전화기도 없는 사람이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채워지는 어떤 물질적인 조건과 상황들이 결코 행복 지수를 절대적으로 높이지는 꼭 않더라.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당연한 거를 좀 당연하다 감사할 수 있으면서 좀 비교를 멈추는 그래서 좀 좌절감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목표보다는 목적에 대한 목적 그래서 오늘의 행복들을 좀 취해 나가는 이것들을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청년, 청춘이라는 게 사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지만 어느 시대든 청년들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요즘 청년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노력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사회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 전통적 의미로 이제 이게 공동체가 이제 많이 그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좀 홀로 버티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좀 중요하다고 네네. 하잖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건 나의 존재 가치인 거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서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목숨을 바치듯이. 그래서 자신을 정말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과 끊임없이 좀 교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차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계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저한테 무조건 제 편이 돼주시는. 네, 그래서 정말 형제도 아니지만 형제 이상의 그런 어떤 그분.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홀로 버티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공동체적이고 지지받을 수도 있고 응원할 수 있는 부분과 끊임없이 좀 교감하는 걸 좀 네. 일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맞습니다. 그 의지할 수 있는 형님 계시다고 그랬죠. 예. 네. 저도 계세요. 네. 네. 황보 아닙니까? 황보. 네?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를 아, 해가지고. 친한 그 형님이 네, 한 분 계신데 그렇죠. 네. 그 형님이 이제 본인이 더 힘드니까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더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혼자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힘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네. 인간관계도 좀 힘들고 차단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이걸 네, 또 어떻게 네.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그래요. 취업 이후에 또 우리가 힘들다고 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얘기를 해보죠. 대기업, 뭐 공기업, 굉장히 처우가 좋은 기업, 우리 사실 다 가고 싶죠. 네, 그렇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취업을 하고 나서도 네. 내가 원한 곳은 이곳이 아닌데, 혹은 내 친구는 저기 들어가는데 난 여기밖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열등감이나 네, 비교를 네. 끊임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면 여기서 굉장히 좋을까요?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네. 계속 비교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우 저 사람 나보다 뭐 성적도 별로였는데 대학도 별로였는데 좋은데 만나서 좋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게 제가 좀 강의하면서도 제가 계속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부르짖는 게 있는데 네. 너무 조급한 겁니다. 너무 성급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성공했는데 말년이 불행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중년 뭐 소위 말하면 청년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지만 말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보면서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저는 점점 좋아지는 게 좋아요. 점점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저 사람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후자 쪽이 네. 더 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그 경제적 해결이라는 부분과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병행이 되려면 이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목표치 높으셔야 되죠. 연봉도 굉장히 너무 높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가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삶에 있어서 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생계직, 전문직, 천직. 근데 이 생계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표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계직입니다. 근데 네. 이 천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벽돌군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생계직이라면 내 몸 보느냐 지금 너 지금 뭐 이렇게 일용직 아니냐? 이 사람은 생계직이에요. 근데 천직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나의 관점과 태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 비교를 좀 멈추시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시는 게 내 목표보다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비교해 주셨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그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영화에서도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굉장히 성공한 삶과 네네. 그리고 평범하지만은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 두 가지 삶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재권 씨 인생 영화죠. 예, 그것도 하늘에서 천사가 뜬금없이 내려와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결국 니콜라스 케이지는 두 번째 인생을 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CEO를 그만두고 네. 쉽지 사랑하는 않- 사람과 네. 평범하지만 타이어 세일즈맨으로 살아요. 나중에 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행복은 어차피 그 두 가지 다 좋은 직업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네. 더 행복하고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네.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멋지십니다. 근데 CEO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해보고 싶죠. 예. 영화를 통해서도 또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청각장애 통역을 해주던 분이 고독사를 또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분은 뭐 봉사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 무보수에 봉사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직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도 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자리를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인 일을 하면 급여가 작아야 된다. 네. 혹은 뭐 근무 조건은 열악하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뭐 거대한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해서 일거리 확 창출하는 부분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조금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열정페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덮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당한 어떤 적절한 이 페이가 좀 제공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근무 조건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뭐 사건 전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너무 극단적인 부분에 좀 한 예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은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취업 돌지구 오늘은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고독사를 통해서 본 불안 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나꼬리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